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KTIT 서포터즈 덕분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켜는지조차 모르는 저에게 그저 답답해 하시지도 않고 화를 내시지도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너무 풍파도 많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이 과정, 이 영광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세월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는 그래도 6.25를 지나고 그래도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손도 귀한 집에서 잘 살았는데요. 저의 쓰라린 아픔을 시작된 거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만한 가정에서 성격이 좀 넉넉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세령대 8남매 중 셋째 아들인 저희 남편은 부모님 밑에서 의식주고 걱정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한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감이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셋이나 돼서 시댁에서 독립을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충남 논산 강경이라는 곳에, 제 충청도입니다. 강경이라는 곳에다가 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요, 철이 없었던지 바람기가 주체를 못하고 바람이 났어요. 혼자 여자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 아이들을 또 엄마로서 어쩔 수도 없고 살아야 되겠기에 그 여자하고 떨어지기 위해서 멀리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전남 고흥군 간척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해창만 간척지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저희 고모님이 거기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고모님 소개로 땅 3만 평을 다른 지인들과 같이 땅 3만 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재산이라고 그래야 한 돈 10마지기쯤 한 2,000평쯤 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어느 장로님 댁에 큰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희 바람을 하나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이제 타관객지 와서 말도 안 통하지요. 부모님 생각도 나지요. 또 그 애인 생각도 나는지 매일 땅을 비싸게 샀다면서 술을 자시고 맨날 주정을 하십니다.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 놔두고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만 안고 그냥 돌아 울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살 길은 그 간척지 개간에서 농사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제 그 개간을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농기구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인력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조금은 이제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7개 시동생과 둘이서 이제 매일 개간을 합니다. 개간을 해가지고 그해 3만 평 중에 3,000평을 개간을 했어요. 근데 첫 해에 농사를 졌는데 간척지 땅에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한 3, 4년은 잘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새빵살이도 면하고요. 근데 제 인생의 봄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때 1998년도인가 박 대통령 서거하시던 날이요. 저희 남편이 이제 벼타작을 하다가요. 탈곡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하다면서 술을 많이 자시고
탈곡을 하다가 부주의로 다리를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을 기부수했어요. 그냥 부러졌으면 빨리 났을 텐데 이제 기계에다가 눌려가지고 부서지는 바람에 그래서 8개월을 기부수하고 있는데 그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 그 넓은 땅을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됐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는 이제 바닷가라서 간척지니까 철새하고 청동오리 그런 것들이 가을 되면 전부 그 바다로 날라와요. 날라와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육지 논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날라옵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그걸 밤중에 쫓아야 되는데 꽹과리도 두들고 모닥불도 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집에서 자고 나가 보니까 전부 그 철새들이 한 몇천 마리 되는 철새들이 앉아가지고 곡식을 다 훑어먹었어요. 근데 훑어먹으면 그냥이나 훑어먹는 게 아니고 전부 흘려놓고 오리가 정말 잘 흘립니까? 흘려놓고 거기다가 그냥 진흙에 뻘에 다 묻혀놔가지고 뼈일상에다 묻혀놔서 탈곡을 할 수가 없어요. 탈곡을 못해서 방망이로 그걸 흙을 털어가지고 이제 탈곡을 해서 방앗간에 갔다가 쪘더니 쌀이 검은 쌀이 나왔습니다. 지금 흑미처럼요. 그래 기가 막히지요. 너 인건비도 줘야 되고 농사 때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어떻게 검은 쌀을 누가 사가지를 않지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분들이 자기네 식량한다면서 한 집에 한 가마씩 바꿔주고 그 이듬해 이제 농사를 또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고흥에 그때 600mm라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근데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꽃이 필 때인데 그 이제 완전히 농경지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기름 탱크에 주유소 탱크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기름이 물 위로 뜨는 바람에 그 배이삭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그 농사를 내년에 농사를 져야 되니까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얻어가지고 전부 변했습니다. 변하고 나니까 인건비에 농약대에 전부 이제 시골 같은 데에는 농협에서 외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대에 비료대에 너무너무 그냥 많은 부채만 남게 됐어요. 농협 부채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가 없었죠. 그래 이제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 사거리에다가 버스 정류장인데 거기 사거리에다가 미니스포를 차렸습니다. 미니스포를 차려놨더니 이제 매표도 끊어줘가면서 미니스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너 때문에 집이 망했다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슈퍼에 있는 물건들을 다 때려부시고 음료수통이 다 깨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갖다 차려놓으면 또 하고 갖다 차려놓으면 또 그러고 그걸 말기다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땅에 넘어져서 제 허리까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하고 또 살아야 되겠기에 가게를 접고 남편은 서울로 저는 시골에 일이 없으니까 여수까지 찾아가서 어느 주방장 횟집 주방장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잡혔어요. 집안이 잡혀서 좀 살아볼까 했더니 아이들을 남편이 몰래 서울로 다 이사를 시켰습니다. 저희 친정이 지금 여기 도농리예요. 지금도 어머님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를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버릴 수도 없고 남편은 버려도 되겠는데요. 아이들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방 하나인데서 5식구가 살았어요. 그것도 지하 단칸방이요. 그래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조금은 이제 철이 들었는지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이면 일 나가셔서 지금도 일을 하셔요. 70이 넘었는데도 일 나가셔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 가지고는 혼자 벌어가지고는 생활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학비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자일로서 제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언가 하고 생각하다가 도배학원에 이제 다녔습니다. 도배학원을 다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직을 처음에 시켜준 곳이 지금 강변역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라고 그냥 높게 서 있어요. 그 신축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을 하는데 여자 몸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벽지를 풀칠해서 미고 올라가고 하려면은 지금처럼 장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을 반드시 채우고는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건강식품 판매사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데 그때는요, 건강식품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IMF가 안 터져서 돈들이 좀 흔한 때라 건강을 많이 선호하는 때라서 건강식품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비 걱정은 전혀 안 하게 됐어요. 그래야 이제 회사 도움으로 남양주 용정리라는 데 있잖아요. 친구한테 거기다가 산흥에다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한 10년 살다 보니까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었어요. 장만했는데 한 10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저한테는 행복을 길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IMF가 터졌죠. 98년도인가요? IMF가 터져가지고 제 큰아들이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사업을 했어요.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는데 IMF가 터지니까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희 집에다 주소를 해놓고 올라왔으니 이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앞으로 계속 소장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 설정을 해주고 합의를 받죠. 그래서 그 상황은 면했어요. 면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저 강원대를 다니고 졸업하고서 취직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 보고 우리 집 담보가 무리라다면서 빚쟁이들이 보증을 서달랍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줬죠. 그것까지도 보증을 서줬는데 이제 얼마간 공부를 하다가 산림청 공무원 시험이 합격이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합격이 됐는데 형 빚을 보증을 섰으니 월급에 차업이 들어갈까 이제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래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파트값이 폭락이 돼가지고 안 팔립니다. 그래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제2금융 비싼 이자를 얻어가지고 그 경매를 풀어가지고 싸게 팔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절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양주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집두절도 없이 길가에 앉은 큰아들 부부한테 방 한 칸 얻어줄 능력이 없더라고요. IMF가 터져서 남편 하던 일도 안 되지요. 저 하던 일도 안 되지요. 굶어 죽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큰아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걱정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 운동장에서
장사하는 동생 하나가, 아는 동생 하나가 이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믿져봤자 분전인 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시작한 것이 2004년도 4월 15일 날 무조건 그냥 중고 명품 운동화 가게예요. 거기가 중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사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작을 했으니 시행착오도 많지요. 옆에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웃 상인들이 그냥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장사를 그럭저럭 한 3, 4년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그럭저럭 살만한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또 동대문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풍물시장이죠. 서울 풍물시장에 이사를 왔어요. 한 가구가 한 900몇 가구 돼요. 풍물시장 그 세대가요.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너무 좁은 골목이에요. 좁은 골목인데다 사람들 왕래가 없으니까 뭐 매상은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요. 그래 지금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동대문 운동장 소개해준 동생이 너무 힘들다면서 사정사정해서 아니야 또 거기 소개해준 것도 고맙고 해서 거절을 못하고 다음에 사채며 비싼 사채며 일수며 얻어줬답니다. 얻어준 것이 상당히 많이 얻어줬어요. 얻어줬는데 장사를 해서 갚는다더니 어디든지 사라져버려서 지금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장사해갖고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노점상도 해가면서 열심히 그걸 갚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갚아서 조금 남았어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체 한탄도 나오고 자신이 원망도스럽고 그러대요. 그래도 열심히 그냥 자식들 다 여우살이 시켰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면서 살고 있었죠. 살고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채업자들이 처음에 극성 맞습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자꾸 아파서 하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래요. 그래서 원자력병원 가서 위를 3분의 2를 절제하는 수술을 작년에 받았어요. 2012년도 2월 달에 받았는데요. 이제 받고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한 2개월을 이제 회복 기간을 갔다가 있으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서 이 시장이 아니면 이제 아프기도 하지 나이도 먹었지 뭐 살 길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시장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상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갔어요. 가서 지금의 은인과도 같은 KT-IT 서포트주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저기 저 선생님.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막상 가서 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70인데 이게 될까? 그러고 생각을 하다가 젊은 사람 한번 해보면 하면 나는 10번 하면 되겠지 설마. 그까지 암도 이겼는데 컴퓨터 하나쯤이야 이기겠지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에 7.8기는 아니라도 10.8기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서 이제 다짐을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랑 선생님의 도움으로 컴퓨터랑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친구가 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물건을 올려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물건을 이제 올려놓고 팔았는데요. 하나씩 팔리더라고요. 시장에서 안 나가는 거 제일 안 나가고 있는 그 재고 그거를 올려놔봤어요. 그랬더니
설마 될까, 이게 설마 될까 하고 생각도 못했죠. 젊은 사람들은 잘해도.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던지요. 잠도 설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고가품을 올려놔봤어요. 등산복을 고가품을 올려놔봤더니 그게 곧잘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재밌던지 아들, 딸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쇼핑몰 CEO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장사가 안 돼도, 가게에서 장사가 안 돼도 걱정이 좀 덜해요. 그냥 거기에서 물건이 쇼핑몰에서 팔리고 하니까요. 그래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지금은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릴까, 잘 올려서 잘 팔릴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금은 맥히네요. 떨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있어요. 늙어서도 이제 자녀들을 사남매를 셋은 그래도 고학년 가르치고요. 하나는 못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쳐서 결혼까지 시키고 내보내다 보니까 노후 대책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큰아들이 부도 맞는 바람에 노후 대책이 전부 물거품이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이 덜었어요. 애들한테 이제 더 늙으면, 지금은 조금 벌어도 저 늙으면 생활비를 많은 부담 줄까봐 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자신이 있습니다. 늙었어도. 온라인 판매는 장소도 필요 없고 가게도 필요 없고 정년 퇴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요, 그냥 즉석에서 사진 올려서 팔 수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있게 하고 그러는데 이 영광이 너무나도 과분한 행복이거든요. 행복인데 KTIT 서포터즈 광고 모델이라는 영광까지 안게 되었답니다. 저한테는 제일 늦은 전환점이 되겠고요. 마지막 도전의 근원이 될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산다는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TV 광고도 나가고 신문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가끔 해주십니다. 어떻게 배웠냐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저희 풍물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못해하고 있다가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많이들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저기 저 선생님한테요. 그래가지고 용기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 주변 사람들도요, 이렇게 듣고는 어떻게 일금하게 컴퓨터가 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용기를 드리고 하니까요, 저도 용기가 나요. 재밌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온라인에다가 물건을 올려서 팔고요. 그래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또 믿고요. 또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보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하고 할 그런 생각도 하고 꿈도 갖고 있답니다. 제가 부자죠? 부자 맞죠?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1등 부자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자손들도 이제는
망했던 자손도 집 사고 자리 잡고 6명의 손주도 둔 다복한 할머니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복권이 아니라, 로또 복권이 아니라 인간 승리에 복권을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일이 계시더라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면 어려움은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 도전해 보시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인간 승리에서, 자신에서 인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떨리네요. 제가 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희망의 끈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